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종합 토론을 맡은 재료공학부 남기태입니다. 오늘 소재 미래의 전략 포럼을 이제 6분의 연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그 출연 연구소의 또 원장님, 부원장님, 거기 또 박사님들이 오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재에 관한 현황과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에서 한 6시까지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분들과 함께 이제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그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들을 여기 객석에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받을 예정이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드릴 때 좀 자유롭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6분 굉장히 좀 여기 다 계신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또 행사로서 포멀한 또 이렇게 발표들을 해주셨다면 제가 이제 해야 할 역할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도 해가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선조 교수님 앞에까지 진행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제를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미리 저희 연사분들께 세 개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얘기들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전통적인 그런 소재 관점에서 또 여러 또 제일 진행되고 있는 것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미래에서 중요한 또 여러 소재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분야적인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아니면 지금 산업이 있고 좀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수요가 많은 그런 소재 연구 개발과 또 미래에 앞으로 이제 또 뭐 아까 이제 키스트에서는 헬륨에 관한 또 촉매들 말씀해 주셨는데 등등 또 미래를 위한 준비 그런 밸런스들을 어떻게 저희가 또 이제 출연전에서는 고려하시고 어떤 면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선정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순서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순서로 해가지고 오늘 강종윤 본부장님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들 다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또 얘기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 먼저 했으니까 질문도 먼저 대답을 해야 되나 봅니다. 뭐 사실 다들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뭐 국가적 아젠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거기에 맞는 연구 또는 또 신기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전통적으로 했던 일들 그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병행하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최근 이런 상황을 보면 뭐 이제는 전쟁이 기술 전쟁, 기술 패권 시대 이게 오고 있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뭐 요즘에도 최근에도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중국이 너네 어디다 배팅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정말 도래되고 있고 또 그 기술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갔다가는 사실 낭패를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좀 안 하다가 사실 이제 좀 약간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사실 거기엔 방법이 별로 없죠.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적 아젠다 이런 거에 맞는 기술에 우리가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미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지 않고. 좀 질문 리스트와도 조금 좀 이렇게 상관없이 좀 계속해서 이볼루션을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이영국 그 원장님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세라믹도 하시고 또 나노 재료도 하셨다가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CCU의 또 어떤 기관장의 대표로서 뭐 아주 깊은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또 화학연구소 연구원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단순해서 먼저 보내주신 질문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하는 걸 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7개 정도의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후배 학생들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주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제일 강조했던 첫 번째가 그 CCU와 관련된 촉매 기술입니다. CCU는 앞으로 한 30년간 안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2030은 어떻게 넘길지 몰라도 2050에 가서 그 다른 분야에서 남은 잉여의 CO2를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게 CCU니까요. 그건 한번 젊은 학생들께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그 차세대 전고체 전지용 양극 재료, 음극 재료, 또 전해질 재료 그거 지금 일반 이제 고분자 유기물 전해질은 기업 잘하고 있지만 전고체 관련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기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특히 저전력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기술을 서울대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멀리 봐서는 그 UAM 관련해서 경량 고강도 소재들, 제가 사실은 연구재단에 이제 소재품 단장으로 한 2년 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를 보냈는데 그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누리호가 성공했지만 발사체나 우주소와 관련된 소재 기술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 분야 인재 육성과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인재 육성보다는 저는 요즘에 모든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R&D에 AI를 요구합니다. 근데 막상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AI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소재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자동화 공정을 이용한 소재 개발 같은 거는 좀 앞으로 그 재료공부에서 좀 커리큘럼에 좀 넣어서 필수 과목으로 해서 좀 학생들에게 좀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항상 AI를 요구하는데 막상 AI를 배운 적은 없고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출연연하고의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부임하고 나서 몇몇 사립대학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근데 서울대학은 법인이고 해서 약간 경직돼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저는 당연히 이제 모교에 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좀 같이 그것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기술 말씀하셨는데 전략기술 12개 중에 한두 개 빼놓고는 소재기술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나마 앞서가고 있는 거의 어떤 건 탑인데요. 2차 전지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개발 없이는 아마 세계 1위에 1등의 전략기술 보유가 힘드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강조해 왔지만 오늘 저는 13번째 전략기술이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 관련된 그 CCU 기술의 촉매 기술 등이 좀 우리가 앞으로 소재하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연구 개발했으면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갑자기 점프를 제가 원장님한테 하는 바람에 원장님이 조금 당황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또
그럼 이제 원장님이 답변하신 게 우리 저희가 오늘 또 얘기하려는 스펙트럼을 쭉 한번 넓히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떤 질문 리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더해가면서 얘기들을 한번 진행을 또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계신 원장님, 부원장님들을 이렇게 딱 지명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께 크게 한번 스펙트럼을 여셨으니까 좀 이렇게 뭐 의견을 주시겠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의견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쯤 돼가지고 혹시 여기 객석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하 부장님 질문이 저 갑자기 막 원장님도 지명하고 제가 질문 하나 딱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나 하려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재료공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수월성 있는 뭐 그런 걸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원장님들이 느끼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의 예를 들면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뭐 봤더니 학벌만 좋고 연구 영이 아니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잘 교육받은 것 같다 아니면은 정말 이런 면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한 분 정도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태걸 부원장님. 제가 부원장으로서 맡은 책임 중에 하나가 요즘 그 정규직 채용 최종 면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저희는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배터리, 뭐 다양한 에너지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연구를 잘하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 이정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재를 소유하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최근에는 진짜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학 전공인데 저도 이렇게 뭔가 something new를 개발하고 알케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케미의 꿈을 꿨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소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바이오 소재든 뭐 나노 소재든 다양한 최근에 이제 양자 소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서울대 공대 출신 분들이 되게 의욕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단 트렌드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잘 교육을 받으셔서 뭔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연구를 하겠다는, 사실 정출연이 뭐 그 삼성에 비해서 월급은 적잖아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삼성에 계신 분들이 다시 저희 연구원으로 지원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삼성에서 조금 근무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웨어러블도 있겠지만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리크루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팀 플레이를 아직은 잘 경험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방향을 잡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센터로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 팀으로 5명 내로 팀을 만들어서 당신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팀을 만드세요라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탑다운으로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 12개 팀은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과 팀을 만드세요라고 해서 12개 팀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저희 시도고요. 어떤 분들은 센터에서 팀으로 만들었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원장 바뀌면 조직 개편하는 거 아니었는데 저희는 그 팀을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아닙니다. 너희 연구 분야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팀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본부를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을 만들어서 팀장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피어 리뷰해서
12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이라는 건 사람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일함으로써 좀 약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좀 밸런스 있게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수월성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뭐 자랑을 좀 한다면 미래 선도 기술 저희 표준연에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융합 과제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팀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연구,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줬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저도 반도체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재료공학부에 이제 희웃 교수님 랩에서 세 분이 왔었습니다. 아주 트레이닝 잘 되고 좋았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타겟이 학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세 분이 다 좋은 명문 대학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가는 건 제가 말릴 수 없지만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연구소는 이런 곳이다고 해서 좀 연구소 DNA가 있는 분들은 좀 연구소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뭐 학교 가는 걸 저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야, 참 훌륭한데 학교를 선호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교수님들이 니네가 갈 곳은 학교다라고 주입해서 그렇지 않나. 연구소도 그런 이제 그 연구소 미션에 맞는 분들은 있을만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평소에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준현 박사님 좀 더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번에 학교와 연구소의 또 협업 관련돼 가지고 또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준현 박사님.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지금 이 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제 여기 우리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 친구들이 연구원에 올 경우에 진짜 실력도 출중하고 모든 연구를 이끌어가는데 그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마 금속공학을 전공한 이제 두 친구가 저희 팀에 있었는데 토탈은 이제 5명 중에 2명이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논문도 쓰고 좋은 결과도 많이 창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금속공학 출신의 아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제 둘 다 겸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러니까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한 3, 4년 정도 열심히 연구하시더니 좋은 논문을 많이 쓰시더니 학교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들의 미래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팀장으로서 뭐 매니저로서 없으니까 그래 그럼 가서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똑똑한 서울대 출신의 그 시뮬레이션 하는 친구가 왔더니 이 친구도 열심히 와가지고 연구를 하더니 한 2, 3년 있다가 또 학교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실력을 쌓아가서 어떤 출연연에 가서 경험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뭐 연구원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더 커리어를 쌓아서 어떤 게 다른 직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뭐 지금 여기 대학원께서 박사학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자기 전문 지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뭐 출연연뿐만이 아니라 더 큰 데 가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학부장님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 또 연사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참 많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출연연에서의 어떤 우리 이공계 또 최고의 또 직장이 되는 때가 정말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기 학생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최첨단을 R&D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출연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또 미션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역량들이 정말 집결될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연연이 또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보는 게 그러면 학교와 또 출연연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런 문제는 비단 또 우리나라의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아까 그 강종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즘 이런 게 뭐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새 기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어떤 연구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또 다른 큰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더 서로 협업들을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들 간에 같이 어떻게 더 협업을 하는지, 물론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시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학교와는 어떤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제안들 좀 같이 해주시는 좀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실 분이 예, 저희 우리 세라믹 연구소의 이성민 부원장님 먼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나서 예, 또 재료연의 원장님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주제를 협업하고 롤 쉐어링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연구소의 협업도 있지만 또 대학과 연구소의 롤 쉐어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협업보다는 롤 쉐어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보게 되면 성숙도가 이 굉장히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그 수준, 인재의 수준과 또는 특징도 굉장히 다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연구소, 국가 연구소와 그러니까 퍼블릭한 국가 연구소와 또 연구 중심이 발달한 대학과 또는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과 이런 또는 지방 사립대와 이렇게 각 주체들 간에 어떤 정도 롤 쉐어링이 필요한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전통 소재 연구 분야와 떠오른 분야의 밸런스, 이건 저희 같은 연구소에서는 너무너무 큰 숙제입니다. 너무너무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전통 산업은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전통 산업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또 떠오르는 산업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여기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게 너무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속 같으면 정밀 주조 같은 부분이 해당되고요. 세라믹 같으면 시멘트 유리 쪽에 해당되는데 거짓말 같게도 시멘트 쪽에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도 안 남아 계셔요. 마지막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희 세라믹 기술원이 시멘트 쪽 인력, 연구 인력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지켜냈고 그 기회가 탄소 중립한 기회가 왔을 때 이 산업을 리드하고 플랜을 짜고 한 사람들이 저희 연구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뭐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대학과 지역 대학과 또 거점 대학과 연구소가 어떤 인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롤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 내에서 연구소하고 또 대학 간의 강점에 따라서 콜라보레이션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돼야지 않나. 일단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관점에서 소재 산업을 국가 경쟁력과 어떤 관점에서 쳐다봐야 하는가. 그래서 인재는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가, 자본은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좀 고민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이야기를 주제를 좀 거창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지금 말씀을 저희 이성민 부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탄소 중립에서의 그 국가 100대 기술 중에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시멘트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 시멘트를 정말 쓸 수 있는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세라믹 연구소에서 정말 그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주 좋은 예시 같습니다. 전통 분야를 저희가 킵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다양성을 유지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부원장님께 제안 드리는 거는 그런 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글을 써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왜 이런 전통 분야가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글 한번 좀 써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재래용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협의드려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글을 같이 하는데 공동 저자를 한번. 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정만 원장님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학과 연구원 출연기관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콜로키움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또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이 좀 적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서로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또 우리 대학에서는 또 모르시는 부분들을 아셔서 새롭게 또 이제 전개를 하실 수 있고 그러는데 아까 그 서울대 재료공학부 학생들은 어떠냐 와서 일을 잘 하느냐 또 혹시 장단점이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월성은 그런데 수월성이 뛰어난데 그 중에도 한 20% 정도는 또 좀 그 문제가 있는 친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저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료를 했다면은 뭐 상변태, 열역학, 열전달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잘 하고 자기의 응용 분야를 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때 이제 주로 저희들은 박사만 들어오니까 대학원 때 이 응용 쪽으로 이제 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기계 쪽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 그러면 맴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나노 쪽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쪽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 과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 기본이 굉장히 약한 연구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멋진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밑에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게 우리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요즘 좀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아주 수월성하고 이제 이런 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건 정말 같은 생각이고 또 특히나 이 아까 말씀하신 2개, 3개 기관이 대학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저희는 정말 그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 창원이다 보니까 이유가 자기 집사람 직장이 서울에 있다. 또 결혼을 좀 하기가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창원을 떠나는 데 대부분이 대학으로 가요. 그래서 그 창원이 그렇게 싫어서 갔는데 가는 대학은 보면 또 멀리 안 가고요. 경북대나 뭐 전남대나 이런 데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과 이 리서치에 대해서 양립하는 그러한 이 것을 원해서 가는 거라면 난 적극적으로 보내주지만 정말로 어떤 이 재료연구원,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또 장점이 또 많이 있거든요. 팀 베이스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잡고 너는 훌륭한 화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지만 네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데는 나는 이 출연연구원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로 저는 이제 기업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대학과 우리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정말 이 수월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기업을 가야지 우리나라가 나중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요즘은 R&D를 정말로 깊게 하고 아까 PM 힘 얘기가 아까 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하셨나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저희 재료연구원과 같이 PM 힙 3.5m 직경 그래서 SMR 헤드를 이 파우더 메탈러지로 히핑으로 지금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게 장비가 한 1,500억에 뭐 건설비가 한 1,000억 정도 든대요. 근데 세계적으로 한 2군데 우리가 세우면 2번째라는데 원자력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월성이 뛰어난 우리 재료공학 전문가들이 좀 그런 기업에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대학과 출연연과 기업이 연결이 많이 되고 굉장히 거기 가서 또 이 자기의 그 성취감이나 이런 게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대학 교수님과 출연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업도 좀 가서 기업도 새로운 분야들 많이 찾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도 저는 뭐 10발자국, 20발자국 앞에 그 미래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재료연은 5발자국 앞서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과 또 시장 상황하고 그래서 차세대 원자력 재료라든지 우주, 항공 재료 그리고 수소 재료 그리고 방산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은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극한이거든요. 극한 재료.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와 또 이 협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통도요. 전통 분야의 그 연구도 저는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료연구원에는 알루미늄 연구실이라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름 좀 촌스럽다고도 얘기하는 알루미늄 연구실, 마그네슘 연구실, 타이타늄 합금 연구실, 철강 재료 연구실 이거를 한 50%는 또 없애자고 우리 연구원들의 제가 처음으로 기관장 취임하면서 물어보니까 없애자고 그러더라고요. 팬시하게 좀 이름을 바꾸자고. 저 고집했어요. 야, 우리마저 없애면 이러한 전통을 연구하는 그러한 재료 분야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우리나라 재료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겠느냐.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알루미늄, 철강, 마그네슘 이런 데가 엔네빈이 뭐 엔티민이 해가지고 분말야금 이런 데가 굉장히 과제가 지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소부장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 팬시한 분야, 전통적인 분야. 전통적인 분야는 희소성으로라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지금 아까 시멘트 얘기하셨는데 주조 있죠, 주조. 창원의 주조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산에 사상하고 주조를 아는 교수님이 그 인근에 없어요.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재현 교수라고 지금 금속재료 학회장이 조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정말로 학생도 없고 가르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산업 자체가 다 필요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우리가 이 전통적인 분야에 우리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 희소성으로라도 강조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희소금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산업에서도 희소한 분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있게 좀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또 교수님도 그런 교수님도 좀 뽑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우리 산업을 비어 있는 곳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거를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재료연구원이랑 저희 재료공학부 서울대 재료공학부는 2년 전부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서로 컬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서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들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비단 이 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들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저희 지혜를 모아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태걸 부원장님께서 의견 전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면서 딱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제 많은 교수님들 여기 연사님들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코어 프로그램에는 이제 인턴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학부생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왜 저희는 뭐 서울대 재료공학부도 포함해서 그런 이제 서머 타임이나 이제 방학 때 인턴 프로그램이 없는지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제 애도 지금 에너지 회사에 이제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서머 타임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써먹을 수도 있고 실제 회사나 뭐 정부 출연 연구소에 가서 과연 어떤 연구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모티베이션이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남 교수님도 MIT 나오시지만 MIT가 그런 프로그램, 그 인턴 프로그램, 코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캐나다의 워터로 대학도 지금 엔지니어링에서는 넘버원이에요. 근데 거기도 코어 프로그램에서 강제적으로 인턴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얼마 이상을 벌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런 식으로 학부 때부터 실제적으로 자기가 연구한 거를 이런 이제 가서 사용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모티베이션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거의 인턴 한 곳을 졸업하고 취직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학교들은 전부 다. 그래서 뭐 서울대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지만 서울대 재료공학부도 좀 시리어스하게 방학 때 인턴십, 의외로 충남대는 인턴십을 해요. 백마 인턴십이라고 저희 굉장히 귀찮게 해요. 막 뭐 몇십 명씩 받아달라고 해요. 저희 공간도 없는데. Why not 서울대? 그러니까 좀 보내서 뭐 기업체에서 정부 출연 연구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내주시면 월급도 드려요. 방학 때. 그리고 학점도 받아요. 그러니까 학점을 받으면서 월급도 받고 방학 때 굉장히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뭐 시범 삼아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학생들로 모티베이션이 되면서 산업체에도 많이 가고 뭐 정부 출연에서 많이 가고 실제로 뭐 안타깝게도 서울대 나와서 대부분 가방끈이 길어져 가지고 학교나 연구소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냥 바람직한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인턴십, 뭐 코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해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그 분들이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좀 주로 있는데 결국 학부생 때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들이 또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하는데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경우 교수님이 그런 학부 교육 프로그램 이제 또 굉장히 앞으로 이제 구상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재료공학부 뭐 20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대 차원 아니면 전체 대학 여러 차원에서 인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좀 같이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이라서 저희 근데 이것이 또 좀 더 확장하면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그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그때 어떤 걸 경험했느냐, 뭐를 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있는데 요즘 또 우리 의대 쏠림 현상들이 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정말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뭐 공학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도 의사결정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저희들이 우리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것이 또 개인에게도 또 좋은 것이 있는지, 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는데 여기서 이공희 교수님께서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제가 또 딱 지명을 약간 한 것 같은데요. 이진경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저희 뭐 교육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아주 재미있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는 아까 이제 소세지 말씀하셨을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 92년도에 이제 여기 학위를 받고 일본의 NEC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NEC에 있었는데 그 NEC의 그때 사장이 이제 세키모토라고 아주 유명한 유명한 사람인데요.
거기에 NEC는 잘 아시지만 반도체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모토가 뭐냐면 재료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뽑은 거죠. 원래 그 92년도에 일본의 퍼스널 컴퓨터의 70%는 NEC 거였고 그때 반도체도 세계 1위였고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95년도에 제가 있는 동안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모토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NEC가 지금은 사실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회사가 돼버렸죠. 저랑 같이 있던,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있는 그룹은 재료 연구 그룹이었는데 다 이제 대학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카본 나노튜브의 이지마 박사도 이제 더 이상 서포트 안 해주니까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은 재료연구원 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말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 뭐 회사 아니면 재료가 주가 아닌 데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해줄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임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정말 재료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그 소재라는 단어를 쓰든 재료라는 단어를 쓰든 상관없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제목처럼 그러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걸 해주는 그룹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하는 일은 큰 과제 나오면 각자 도생 서로 경쟁해서 가져가고 이게 있는데, 경쟁은 경쟁대로 하더라도 전체 그림 그릴 때 또는 뭐 모든 과제를, 지금 원자력 나와 계시지만 저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 제가 보면 원자력에 남은 거는 재료 연구뿐이 안 남았어요. 재료가 돼야 원자력이 앞으로 살아가고 국민들을 안심시켜갖고 받아들여 주거든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강한 재료가 지켜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재료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모든 분야에서 결국 재료가 길을 열어갈 거기 때문에 다른 과제 만들어, 큰 과제도 그게 재료를 어떻게 갈 거냐는 전략도 짜주고, 그게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고, 그게 여기 계신 분들 또 대학 오늘 안 오셨지만 재료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좀 거시적 관점에서 그런 걸 보는 모임의 시작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앉아서 해봤습니다. 아까 큰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그냥 평 교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게 좀 그렇게 발전돼 갈 수 있는 계기를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각 연구소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과는 다르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모두가 박수를 또 치기에 그만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뭐 2-3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쓰시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그냥 일회성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모아서, 누가 이렇게 뭘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바로 만들 수 있는 주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좀 좋은 프로그램들을 또 우리 재료 분야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가치들 제안들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이태걸 부원장님부터 해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들 있으면 좀 짧게 좀 제안이 줘도 좋고 뭐 소회도 좋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목이 오랜만에 와서 기쁘고요. 사실 저는 젊은 세대에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의사로 많이 지원한다고 언론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한전공대에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모티베이션을 받고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지를 기성세대들이 잘 알고 파악을 한 다음에 잘 가이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도 에너지에 꽂혀서 에너지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안 하냐? 했더니 의사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고 드라이브를 해주면
뭐 저희 대한민국은 좀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맥주잔에 반절이 남았을 때 반밖에 안 남았느냐 아니면 반이라도 남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지혜를 모아서 진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계속 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로 제가 이어서 또 우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라믹 기술원의 이성민 부원. 순서대로 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소재 연구 개발을 이끄는 이런 출연 연구소들 또 주요 대학들과 같이 그러니까 국가 산업 전체의 소재가 기여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그 중요성 인식하고 전략을 인재 육성부터 할 건지 앞으로 조금 더 잘 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 원장님.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경우 교수님이 지금 또 그걸 잘 정리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5월 10일 날도 우리 이경우 교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야 이게 소세지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NEC가 썼구나 비슷한 얘기를 그 전혀 모르고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그래서 정말 그 재료로 지금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게 이 재료 분야만 남은 것 같아요. 모든 산업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창원의 그 기계 금속 그 산업단지가 실은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연구소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기업들이 쫙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료연과 그러니까 기계연이죠. 그 당시에는 기계연과 전기연을 놓고 그 옆에 기업들을 쫙 둘러 세우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산업단지일 뿐이에요. 클러스터는 연구기관과 대학이 들어가고 쫙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업들이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러한 이 산업단지가 어떻게 되냐면 깎고 찢고 붙이는 산업으로 컸거든요. 절삭가공, 공작기계, 깎는 거, 찍는 거, 단조, 소송가공, 사출성형, 붙이는 거, 용접, 조립. 그런데 기업도 이제는 기능재료, 기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능재료. 그래서 아까 AI가 가미된 그러한 AI가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전통 우리 재료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라든지 콜로퀴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되고 여기에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국 원장님. 예, 저는 좀 현실적인 뭐 당근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경영계획서나 기관운영계획서에 학연 협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서울대학이 법인화되면서 좀 보수적으로 바뀌셨다고 하던데 그 사실 제가 뭐 써야 할 기재부로부터 좀 써라고 요구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그 기술개발 적립금하고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안 써갖고 그래서 지금 몇몇 사립대학하고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어느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학교도 그런 학연 프로그램에 물론 거의 다 돈은 이제 연구자금은 화연이 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좀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준현 박사님. 예, 저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소재 이슈는 비록 두드러지진 않지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자로 개발에 있어서 소재는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12대 어젠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소형 원전 SMR 개발을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소재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 이것을 디플로이먼트 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 소재는 대부분 구조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비록 아주 첨단을 가는 연구를 하지 않는 비록 구조 소재를 연구하고 계시지만 지금 거기에 전문 지식을 좀 쌓고 거기에 부가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로서 무슨 모델링의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쪽 혁신 제조 기술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은 여러분 대학원 여러분께서 나중에 학위하시고 또 잠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종윤 본부장님. 네, 저희가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출연연의 구조 중에 출연금 사업이라는 게 내부 주요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출연금 사업은 그러니까 매년 10% 정도를 삭감을 하고 새로운 거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출연금 사업을 만들 때 키스트 혼자 할 수 있는 출연금 사업은 이제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학교 또는 타 출연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런 주제 발굴부터 같이 기획을 해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인력 양성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협력은 사실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만들자 같이. 예,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출연금 사업 만들고 또 여기 계시는 서울대 교수님들 또 학생들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6분의 그 연사분들께서 또 발표도 또 직접 또 15분 정도씩 다 해주시고 또 오늘 패널 디스크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아주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저를 포함한 여기 많이 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배웠다고도 또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맨 처음 그 포럼을 이제 기획을 했을 때도 어떤 우리의 학부 아니면 또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 자리가 더 빛나고 또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더 협업할 수 있는 저희 아까 협력이라는 중요 키워드들을 말씀 많이들 해주셨는데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또 소재 분야를 위해서 또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저희 재료공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노부터 뭐 우주라고 하는 우리 재료의 그 스펙트럼의 넓음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 자체도 뭐 이 재료 분야인 것 재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신 것처럼 뭐 거의 전 분야, 뭐 교육부터 학생부터 또 연구비부터 또 협업 프로그램부터 뭐 나라까지 또는 국가 다른 이슈까지도 아주 넓게들 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또 이런 지혜들을 저희가 잘 또 모아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패널 디스커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 마치고 이제 저희가 폐회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 행사를 정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한웅남 교수님께서 좀 또 의견이라든지 소회라든지 좀 마지막 말씀 주시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제 폐회를 마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웅남 교수님 앞으로 좀 나오셔도 나가서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네. 하라고 네, 시키더라고. 네, 너무 구슬.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매진돼서 또 좀. 여기서 하죠. 아, 저기로 절로 가요? 네. 저쪽에. 자,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한웅남입니다. 차기 학부장을 맡게 돼서 아마 마무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섰고요. 아까 이정환 원장님께서 자꾸 학교로 도망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제가 저 킴스에서 서울대학교로 옮겨봤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그 아주
훌륭하신 그 발표를 쭉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화두들이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 탄소 중립, 극한 환경, 환경 대응형 이런 것들이 화두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재료공학은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데는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단적으로 이정환 원장님께서 소세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는 이런 재료공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료공학부에서 만들어내는 인재들, 또 연구하는 분야, 또 충원되는 교수님들의 분야, 교육의 방법, 커리큘럼,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료공학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소재 미래 전략 포럼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이고요. 이런 이유에 합당할 만큼 너무나 좋은 토론과 발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토론된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저희 서울대학교의 교육이나 인재 양성 등에 반드시 활용하도록 그렇게 차기 학부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연사님들과 또 초청돼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아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기념품 가실 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소재 미래 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을 박수를 같이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